오늘은 심리학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아들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유대인 정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진 뒤로 이 프로이트는 하나의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정신분석 사례를 토론을 하거나 문학 작품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일명 수요 모임이라고 불러요. 혹은 수요회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수요 모임은 점점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칼 아브라함, 알프레드 아들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주 멤버가 되면서 영향력을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지는 못했고, 그냥 이게 일부 유대인들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을 좀 적극적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 3대 심리학 거장 중 한 명이었던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관심을 보여요. 물론 프로이트보다 엄청나게 어렸었는데 스위스 출신의 명문 병원에서 근무하고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융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니까 프로이트 역시 그래? 네가 관심이 있어? 하면서 이론을 가르쳤던 거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융도 프로이트하고 막 13시간씩 토론을 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 등 엄청 친밀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신분석학,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대중적으로 넓혀져 갔고 점점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프로이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자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프로이트가 딱 주가 돼서 프로이트가 약간의 가르침을 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는 프로이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진 않아. 나는 일부 너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이트의 이론에 반박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들러였어요.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187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어요. 헝가리계 유대인입니다. 7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형이 한 명이 있었어. 그런데 형 이름이 지그문트예요. 참 우연히도 프로이트랑 이름이 같습니다. 지그문트. 근데 이 형 지그문트는 키도 크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청 모범적인 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 둘째였던 아들러는 어렸을 때부터 뼈가 변형이 되는 구루병을 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도 좀 작았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행동도 좀 굼떴고, 그렇게 늘 형이랑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아들러는 본인도 병약했던 데다가 3살에는 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 2번이나 마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어요. 거기다가 폐렴까지 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들러는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학생 때 수학을 너무 못해서 낙제할 뻔했어요. 선생님이 그만두는 건 어떠니? 라고 할 만큼 수학을 정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격려를 해줘요. 괜찮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한쪽에서는 서커스에 갔다가 그 서커스에서 그 약간 키 작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커스를 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극복을 해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격려 이후에 1888년 드디어 고교 졸업 시험을 통과하고 빈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에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3년 뒤인 1898년에는 안과 전문의로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과 의사가 된 아들러는 눈이 나쁜 사람일수록 아주 독서가가 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상심리다 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심리로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된 아들러는 정신과 전문의로 전공을 바꿨고 1902년에 아들러는 드디어 프로이트의 초청을 받아서 수요 모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프로이트, 칼융이랑 함께 활동을 했고 프로이트도 아들러를 꽤 아꼈어요. 그래서 1906년에 아들러가 발표했던 신경증의 심리학적 근거라는 논문이 자기 이론이랑 약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물론 아들러랑 프로이트는 주장과 방법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정신질환의 원인이 유전, 환경이 공동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좀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둘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프로이트는 어릴 때의 외상 경험이나 정신적 발달, 무의식, 성적 충동을 되게 중요시했다면 아들러는 어릴 때의 경험이 삶을 크게 좌우하기는 하지만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받은 의식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이지만 아들러는 의식이 성격의 중심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결정되는 것들, 뭐 부모님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성향, 뭐 집안의 물질적 풍요, 나의 선천적인 건강 상태, 그에 따른 열등감 같은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봤고요. 아들러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는 내가 정하는 거다. 나로서 결정이 되는 거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정신적 발달이 인격 형성이 중심이라는 프로이트의 견해에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 된 아들러는 열등감을 좀 파고들었어요. 자기가 겪었던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가가 된 형한테 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수하고 근면한 형은 언제나 내 앞에, 의연하게 내 앞에 있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도 어렸을 때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자기는 이런 열등감을 의사가 됨으로써 극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고 이 과정에서 실패하면 신경증적인 증상이 생긴다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과거 심리학적 고통이 트라우마 때문이며 인간은 평생 트라우마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원인론에 프로이트랑은 좀 다르게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는 건 변명이고 인간은 경험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행동 목적에 따라서 경험을 취사 선택한다라는 목적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용기만 낸다면 언제든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아들러는 지지자들과 함께 정신분석 연구학회를 따로 결성을 했고 1913년 9월에 개인심리학이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게 됩니다. 상당히 진취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러는 신체의 질환으로 장애가 생긴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서 이 이론을 점점점 심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극복을 해내면서 오히려 자기의 장애를 가장 큰 성취 동기로 삼는데, 어떤 사람은 장애에 바로 좌절하면서 삶을 망가뜨리거나 발전 없이 그대로 머물기만 한 걸 관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결과를 보고 열등감 콤플렉스를 지적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 아이는 자기보다 늘 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뭐든 잘 못해 라는 열등감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나는 병뚜껑도 잘 딸 줄 모르고, 나는 문도 잘 열 줄 모르고, 나는 그냥 음료수 하나도 내가 잘 못 마셔. 어른들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 라는 열등감이 아이한테 조금씩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아들러는 이 열등감이 삶의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열등감이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등감은 인간 발달의 동기가 되며 인간이 갖는 열등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열등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라는 그런 의견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열등감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열등감이 점점 완화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나 이 정도도 극복해냈는데 나중에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런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 내가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이걸 극복을 하지 못했어. 그러면 점점 열등감이 커지고 컴플렉스를 극복을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차이는 열등감을 가지고 개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동기를 만들고 성취를 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즉, 자존감의 차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개인 심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간은 다 똑같아. 너네 다 무의식이고 너네 다 성욕에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 이게 아니라 인간 한 개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한 개인이 사회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 심리학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한편 아들러는 열등감 컴플렉스의 반대편에 우월감 컴플렉스도 있다고 봤어요. 이게 뭐냐면 목표 달성이랑 성취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가 자존감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아까 열등감 컴플렉스에서는 내가 만약에 정말 공부를 못해, 진짜 공부를 찌질해도 못해, 내가 정말 반에서 내 뒤에 한 명밖에 없어, 맨날 자는 애 한 명밖에 없어, 내가 진짜 공부를 못해,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면 뭔가 내가 공부를 잘해보겠다라는 동기가 생기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내 등수가 조금 오르게 되면 성취감을 갖게 되고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나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 우월감 컴플렉스는 그냥 계속 달성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냥 계속 인정을 받지 않으면 좌절을 하고, 인정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고 나는 외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맨날 막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등하다가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자존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등수 하나라도 떨어지면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자, 아들러의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아들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군의관으로 참전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직접 겪게 되고, 이 전쟁에서 겪은 참상이 개인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빈을 중심으로 아동 정신병원을 22곳을 열었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1932년에 나치당해서 아들러가 유태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강제로 병원을 다 폐쇄시켜버립니다.
자, 이후 아들러는 1926년에 병원이 다 강제 폐업된 이후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강연을 하게 되고 뉴욕에서 개업을 하게 돼요. 또한 롱아일랜드 의과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된 이후에도 활발하게 강연을 하면서 책도 쓰고 논문도 남겨서 자기 이론을 널리 퍼뜨리다가 1937년에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합니다. 그게 아들러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아들러의 심리에서 기초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의 주 내용 역시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을 한다는 것,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때 우리가 편해진다 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이 아들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물론 열등감도 있지만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좋아하게 만들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하는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불편한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의식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해. 옷을 고를 때도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거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을까?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 좀 지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유행해서 뒤처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옷을 하나 골라요. 인간은 당연히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하기에 나는 용기를 낸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나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항상 당신을 가로막은 것은 당신 자신이다. 자, 이렇게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